저는 이제 30대 초반 여자이고 겨우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한참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살면서 주변에 많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결혼의 시댁에 살아야 할까 고민했는데 예전에는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옛날 영화 미조리에서 나오는 시어머니 그 자체입니다. 남편 앞에서는 밝게 웃으며 잘해주는 척, 위인 척 가식을 부리고 있지만 시어머니와 나 혼자 있으면 날 잡아먹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남편과 제가 사이가 좋아서 꼴보기 싫은 것인지 매일 이간질을 하느라 요즘은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시아버지께서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신 후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신혼집을 따로 구하는 것보다는 원래 시댁집이 넓어서 거기에서 함께 살다가 몇 년 후 돈을 모아서 분가하며 살기로 결정한 결혼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다들 비난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댁집 자체가 48평의 넓은 평수로 방도 많아서 3명이서 살기에는 적합했거든요. 각자 방에 화장실도 따로 있어서 시어머니와 제가 집에서 크게 마주칠 일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도 시아버지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적적할 것 같다면서 우리만 좋으면 함께 살다가 언제든지 원하면 분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신혼 초반에는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고 한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시어머니도 무섭고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도 꼴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에 대해 전부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이 걸려도 모자란 일이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늦는다고 전화가 와서 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어야 하는 날이었어요. 밥도 새로 만들고 찌개도 끓여서 식사 준비를 끝낸 뒤에 어머님께 식사하시라고 부르니 너는 남편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데 밥이 못구멍으로 넘어가겠니? 하고 쏘아붙이시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냥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남편이 오늘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는 연락이 와서 어머님께 배고프실까봐 먼저 드시라고 하니 니네가 배고픈 게 아니고 나는 배 안 고프다. 이따가 내 아들 집에 오면 같이 먹을 테니까 먹고 싶으면 너나 실컷 먹어라.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니라고 하셨어요. 밥 먹으러 온 새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은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내용을 들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 생각해서 너무 놀랐고 그 후로 어머니가 제게 무례한 말을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죠. 정말 놀라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밥 먹는 생각이 그만두었고 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방문 앞까지 오셔서 저것이 누구 못 배웠느냐 하고 상도 안 치우고 방에 들어와 계셨어요. 아무리 집에서 그런 언행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몰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 후 가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자꾸 눈물이 나와 남편이 그리워져 전화했더니 회식 중이었나 일 중이더라고요.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새벽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부부방이 아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잤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어머님이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 남편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자기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며 오늘 아침에도 며느리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 왜 자기 엄마를 험담하냐고 했더라고요. 그때 진짜 등골이 오싹했는데 남편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중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친구들이 제 결혼 후 저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오랜만에 한 번 뭉칠까 하여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늦게까지 놀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모셔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모처럼 만나서 기분을 푸는데 그렇게 조르니 혼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친구들이 이 동네로 놀러 온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동안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좋은 이야기가 결코 나오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잔소리를 들을지 긴장하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의외로 흔쾌히 기분 좋게 나간다고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고 기분 전환할 때도 있어야죠. 다녀오라고 하셔서 모처럼 아들이랑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라고 하셨는데 좋으면서도 속으로는 웬일이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말씀 없이 허락하실 분인데 뭔가 찝찝했지만 기왕 갔다 오라고 했으니 저도 좋은 마음으로 친구들과 밤 10시가 넘어도 신나게 노변하였어요. 오랜만에 밖에서 맛있는 밥도 먹고 노래방에 가고 카페에서 신나게 수다도 떨었습니다. 그동안의 집에서만 살던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앞으로는 서로 싸우지 않게 잘해봐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요. 너는 시어머니가 몸살과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 조리를 싫어해서 혼자 나가서 놀러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어서 어머니 방으로 가보니 방금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화분에 물을 주시고 집안 청소도 하시다가 저가 나가는 시간쯤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 하나를 머리에 올려놓고 기침을 가라앉히며 침대에 누워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제 왔냐? 너를 혼자 어디서 찾았는지 라고 말씀하시자 남편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고 저는 매우 당황하고 억울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죽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잘 만났어? 나이가 들면 너희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라며 일찍이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며 돌아누워 버리는데 진짜 화가 나서 펄쩍 뛰고 싶어질 정도로 올라오더라고. 급작스럽게 제 아픈 시어머니를 혼자 버려두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 들어온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뭐라 말하던가 죄송하고 변명하기도 창피하고 남편은 제게 화가 많이 나 있어서 그저 어머님께 죄송하다고만 해야 했더라고. 미안해요. 저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라고 사과하고 남편과 다시 한번 설정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왜 어머니께서 신경을 써주지 않느냐고 제게 화를 냈고 저도 전화를 무시한 것은 있었지만 몇 시간 전까지는 어머니께서 특별히 불편한 점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허락을 받고 나가서 놀다 온 것을 설명했더니 언쟁이 커져 부부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화가 풀리지 않은 모습으로 혼자 거실에서 씩씩거리다가 자러 가셨고 저 또한 화가 나서 억울함을 느끼며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일은 최근에 있었는데 며칠 전에 집안 대청소를 하던 중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결혼 반지를 빼서 세면대 위에 올려두고 청소를 했습니다. 욕조와 바닥을 닦고 나서 반지를 놓고 온 것을 까먹고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놔두고 나온 채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입고 있다가 자기 전에 반지가 떠올랐고 그때서야 아까 청소하면서 거실 화장실에 반지를 빼놓은 것이 떠올라 황급히 화장실을 뒤졌는데 반지가 없었습니다. 집에는 하루 종일 저와 어머님뿐이었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혹시 화장실에 있던 제 결혼 반지 못 보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는 무슨 반지를 칠칠맞게 잊어버리고 다니냐면서 제가 못 봤다며 다시 잘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고 다음 날에도 반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장실 세면대에 빼놓은 뒤론 다시 만진 기억이 없더군요. 반지가 없어서 집안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음이 답답해져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방까지 가서 찾아봤지만 반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는 어머니와 저뿐이었는데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시몬이 갑자기 화를 내며 내가 반지를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말했어요. 말이 어색하게 되자 훔칠 거 없어서 결혼 반지를 훔치는 사람이니 라고 소리쳤는데 저는 겁을 집어먹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봐서 시어머니 방을 떠났어요. 이후 집안을 정리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봐도 생각해봐도 시어머니 이외에 의심스러운 곳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에게 내가 며느리가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루 종일 자기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면서 나한테 내놓으라는데 내가 그 반지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디에 뒀는지 모른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방을 다 뒤집어 봤는데도 코코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있지 뭐냐? 어디 며느리가 무서워서 집에서 마음 놓고 숨 쉬고 살겠니? 하면서 본인이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는다고 하셨죠. 이번에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못해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제 그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또다시 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며느리가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다고 하셨다고요. 내가 고른 마누라가 감히 겨우 그런 거냐며 남편을 나무라 하셨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억울해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면 정말 제가 다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저만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슬슬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만 하는 건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남편에게 더 이상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아무래도 당신 엄마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며 본가에서 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오히려 자기 엄마는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서 제가 먼저 말도 더 살갑게 붙여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아무리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라고 해도 마음에 문을 열고 서로 잘 지낼 수 없겠냐면서 쉽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미 시어머니와 저는 그런 방법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분과는 조금 어렵다면서 적어도 2년은 더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돈을 모아야 이사를 갈 수 있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앞으로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폐악질은 이미 여러 번 겪으면서 조금씩 무뎌져 가는 중인데 이제는 오히려 남편이 고부 갈등의 원인이 제게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남편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얼마 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면서 너 왜 내가 마신 커피잔을 설거지 안 해뒀냐며 웃었고 손에 든 커피잔을 싱크대로 휙 던지면서 와장창하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연히 커피잔과 컵받침은 싱크대 안에서 깨져버렸고 그때 제게는 머릿속에서 인내심이 바닥나 있는 것을 느끼지 않거나 크게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싱크대 안에 깨진 그릇 파편을 치우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반짝이는 금부치를 하나 툭 던지더라고요. 놓았던 것 같아서 자세히 확인해봤더니 놀랄 일이었어요. 며칠 전에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였거든요. 예전이었다면 시어머니와 싸우고 화를 냈을 텐데 최근에는 더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지 않는 상태예요. 제 반지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찾으셨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그땐 없었는데 오늘 찾아보니 있네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공포영화에서 볼 법한 표정을 지으며요. 올바른 문법 구조로 쓰여진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며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고 왜 자꾸 제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힘들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와는 좀 다른 제 반응을 보던 시어머니는 지금 그게 시어머니에게 하는 소리냐며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참고 있기 힘들었는데 오늘 그 한계를 다 보여주자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손을 올리길래 설마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제 뺨을 내려치는 겁니다. 시무에 대한 분노를 간신히 참다가 뺨까지 맞았으니 저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저도 달려들었는데 시무가 어떻게 힘이 센지 저를 힘으로 밀치는 바람에 오히려 저가 넘어져서 고통받았습니다. 넘어지고 매복한 식탁에 부딪히면서 차려놓은 반찬과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직도 쓰러진 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화가 풀리지 않은 시어머니가 어디에 쓰러진 채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덤비는 등 남난리가 벌어졌어요. 집에서 그렇게 배웠느냐며 욕을 하고 계셨는데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도저히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충격을 받아 몸도 아프고 마음까지 아팠어요.
이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일을 당하고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망이 된 바닥을 대충 청소하고 저도 씻고 제 방에서 누워 있었더니 그저께야 몸 곳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말로도 해결되지 않고 힘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더욱 슬퍼졌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더 아프고 나 자신이 싫어지는 느낌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잤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아래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 옷에 붉은 피가 묻어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월경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그게 시작한 건가 싶었는데 평소와는 확연하게 느낌이 달랐어요. 일단은 허리가 너무 아프고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부딪힌 것 때문에 머리와 등이 깨질 것 같을 정도로 아프다. 그래서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아파하는 상황을 말할 수도 없고요. 요즘 남편과 관계가 조금 서툴서툴해서 아프지만 저 혼자 가야만 했어요. 누구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슬퍼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만나니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온몸이 아프고요. 월경이 아닌 것 같지만 하여가 있었다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제가 결혼했는지 물어보신 뒤 여러 가지 검사도 하시고 그 상황을 보고 수액을 맞으며 회복실에서 쉬었다가 초음파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놀랐습니다. 몸이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듣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기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8주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생긴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유산이 됐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몸 상태이니 몸 컨디션 회복을 먼저 신경 쓸 것을 권유받았고 당분간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없고 내 병원에 처음 방문했는데 임신 소식을 의사에게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유산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누워있으니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병원 회복실에 누워 하염없이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에 더 이상 행복은 없겠다 싶어 결심을 하게 됐어요. 수액을 맞으며 한참을 누워있다 보니 제가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저를 찾아왔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전해 들은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어이가 뱃속에 있었다고. 당신 엄마 때문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도 못 보고 먼저 떠났어라고 울며 이야기하는 제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를 안으려 했고 그 손길이 너무 소름 끼쳐서 거칠게 남편을 밀어냈어요. 우리 그냥 이대로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당신과 닿은 그 어미별 엄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기 힘들다고 말하자 남편은 크게 당황하면서 제 손을 잡아 자신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곧바로 이혼하여 둘이 따로 살자고 제안했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제게 욕을 하고 때리고 다치게 한다면서도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자신의 엄마를 우선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더 미웠습니다. 병원 회복실에서도 남편이 무릎을 꿇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하는데 협의 이혼을 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할지를 심사숙고해보라고 했고 그 이후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연락이 들어와서 계속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를 빌었지만 지난 실수를 회고하고 있던 저를 시어머니는 전혀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집에서 짐을 가져오기 위해 들렀을 때 우연히 그녀가 집안에 계셨지만 옷과 물건을 챙기고 있는 나를 멀리서 가만히 지켜본 후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후 저는 남편과 결별하고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말에 별 이본대로 돈을 주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여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막아보려고 노력하며 나와 이혼하기 꺼려해도 만일 정말로 싫다면 처음부터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조금만 더 내 말을 믿어주고 신경 써줬더라면 가정도 지킬 수 있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아무 대답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그러한 말을 해봐야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나이도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고 요즘에는 한 번 이혼을 경험한 것이 큰 결점이 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받는 위자료가 상당한 금액일지라도 그것보다는 다시 저 지옥 같은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집이라도 싫은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따로 지옥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다면 결혼을 미뤄야 했었는데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급했는지 시모와 한 집을 살림으로 세우는 정도까지 빨리 결혼한 것이 후회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시모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한마디를 받지 못했지만 그 인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울며 불며 빌어도 시모 때문에 마음을 돌리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성격으로는 평생 어떤 며느리가 오더라도 잘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의 이야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에 대해 어떤 정보를 원하시나요? 노래나 아티스트에 관한 정보나 추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